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히든카드 추천 종목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부의 첫 번째 포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흥 SEC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사랑 연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안타깝게도 거의 5만 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네. 목표 지금 49,6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6%, 18% 이상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 좀 다시는 살아날 수는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하게 횡보를 하고 있다 또 깨져버리니까 약간 좀 제가 봐서는 좀 우울해 보입니다. 뭐 어제 오늘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음봉이 좀 깊이 네. 나온 종목이기도 해서요. 그렇죠. 앞으로 좀 빠른 대응 전략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흥 SEC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의 의견은요? 저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보유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신흥 SS 2차 전지 종목이에요. 네. 2차 종목 중에 이제 각형 삼성 S대 각형 2차 전지의 캡 이제 이렇게 배터리 팩을 모듈 할 때 하는 이제 그런 거 할 팩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주로 각형 캡 어셈블리로 하고 주로 이제 씌우는 거 이렇게 해서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빼고는 대다수 양극재 올해 쏠림 현상이 급격히 들어와서 왜냐하면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오면서 정설 효과가 났으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좀 나와도 못 올라갔죠. 워낙 쏠림 현상이니까 개인이 사야 되는데 개인이 다 골로 가 있는데 누가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가지고 안 가니까 또 손절하고. 그래서 계속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워낙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도 한 12자릿수도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뭐 20%대, 그다음에 이렇게 20% 계속 매출이 는다면 고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반기에 올해 재무제표도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도 18% 늘었고요. 매출도 1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 SDI가 주로 납품한 SDI 쪽이 좀 지연되고 정설 들어오고 이제 배터리가 셀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체된 상태여서 관련된 부품사들은 초대점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화 내년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업은 뭐 소재, 특히 소재 쪽은 뭐 부품도 그렇고 소재는 25년도에 폭발적으로 다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극재 먼저 나와서 나머지 회사들도 다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만 길게 가면 각 21년도 고점은 다 돌파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네. 그럼 21년도 고점이 이게 95,000원인데요. 이때는 뭐 기관도사가 좀 갔는데 그러면 이 95,000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럼 길게 보면 5만 원 정도가 샀으면 거의 뭐 가지고 있으면 1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100% 정도 나면 한 3년은 들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20% 내려왔으니까 사서 계속 불안한 거죠. 언제 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시세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만 확신의 단계는 신념 정도가 있어야만 이게 가지고 갈 수 있어. 좋은 주식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삼성전자가 옛날 80년대 사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일등주 해서 내려가 결국은 혁신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어도 엄청 돈 벌었고 그렇잖아요. 양극재도 그렇고 가급부터 있었으면 마찬가지죠. 다 적자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실적이 나오니까 결국 주가는 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최근에 어제도 8% 내려왔습니다. 하루에. 요즘 뭐 20% 사가지고 20%한 일주일만 내려온 거 많아요. 하루에 8% 내놓으니까 조금 내면 20%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의 평가선이 났을 때 내가 손절할지는 이미 여기서 49,000원 정도 샀다면 이미 손절 시간은 늦었죠. 여기서 샀으니까 결국은 보면 9월 달 초에 산 거죠. 사면
손절선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하면 돌파하면 깨면 팔아야 되는 거죠. 47,000원. 근데 지금 4만 원 와가지고 손절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업이 괜찮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아서 나는 내려가면 더 사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천천히 보고 박스권 내려와서 바로 가진 않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간 지나면 나중에 그때 더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을 계속 할 건데 그러면 삼성에서 배터리를 앞으로 미국도 계속 만들 건데요. 세계적으로 늘어들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면 손절을 서는 저는 39,000원 드리겠지만 이제 본인은 만약에 장기로 가겠다면 오히려 내려가면 더 사서 단가 좀 낮춰서 한 뭐 고점이 돌파하면 9만대가 한 100% 정도 수익이 나려면 최소한 45,000 이하로 단가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확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가서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양극재 이런 쪽은 이미 가서 시세가 많이 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 반등장 어느 정도 가봤자 100% 정도도 쉽게 먹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쏠림 현상이 저쪽 돈이 걸로 물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 찾아서 주식이 가게 됩니다. 2차 전지도. 그 중에 얘가 하나가 있죠. 동아기업이 가잖아요.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양극재 말고도 양극재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반등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럼 그 나머지 오래 안 갔던 21년도 계속 빠지고 안 갔던 주식이 이제 턴어라운드 딱 되면 주식이 갑자기 뛰어버려요. 바닥에서 상한가 같잖아요. 동아기업 바닥에서 그죠? 그러면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게 추세가 가는 거죠. 이렇게 한 개씩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2차 전지 주도주가 좀 양상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식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다. 지금 이 정도 49,000 올라오는 거 1도 아니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만 나와도.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이고 장기적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51,000원이고 장기 목표가는 67,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흥 SEC에 대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손여로 팀장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우선은 보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문가님께서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패스. 네, 일단 뭐 신의 SEC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터리 부품 관련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의 이제 매출이 주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네. 일단 뭐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은 전문가님께서 다 짚어주셨어요. 어떤 양극재만큼 실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본업을 잘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매년 15에서 20%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다 보니까 50% 100% 실적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15% 이상 성장도 대단한 거거든요. 잘하는 근데 거죠. 네.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 기준을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 뭐 삼성 SDI 관련 매출도 있지만 루시드랑 리비안 같은 완성차 기업에 대한 매출도 발생할 거고 네. 중국 천진의 증설해 놓은 공장에 대한 매출도 이제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사실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바스과 하단부 살짝 위에서 사셨지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주 동안 사실 지지와 지탱한 종목 찾기가 어려운데 네. 뭐 지지와 이탈했을 때 이 지지와 이탈한 것은 사실 신흥 SEC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악재성 매크로 변수가 많이 나오는데 버티는 게 용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유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뿐이고 추가 매수는 한 25% 비중까지 상한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38,500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38,500원 밑부터는 야 38,500원 밑에 왔으니까 손 팀장이 9% 사랬으니까 9% 사야지가 아니라 38,500원 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그냥 뭐 1%씩 걸어 놓는 거예요. 밑으로. 아, 조금씩? 네, 오늘은 왜냐면 시장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오늘 걸어놨더니 38,300원까지 한 1.5% 사줬네? 오케이. 하루 보내고. 네. 다음날 38,300원 밑으로 또 걸었다가 또 1, 2%. 그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평단가 낮추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평단가를 낮추는 거고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의심이 있으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손절하시고 네. 아, 그렇죠.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 전략대로 이제
정말 그 0점 사격하듯이 네. 정말 내가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것처럼 힘을 주면서 네. 그런 기운으로 추가 매수하다가 좋은데요? 이제 4분기에 이제 3분기까지는 좀 바닥 다지고 이제 뭐 리튬 가격도 해야 되고 뭐 완성차 기업들도 어떤 공급 계약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한 3분기 조금 인내하신 다음에 4분기 이후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비가 다 내리고 성장주에 대한 투입이 개선이 되면은 신흥 SAC는 좀 안정에 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제 1차 목표가는 제가 5만 500원 네. 말씀드렸고 2차는 5만 5천 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님이랑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유 기한 줄이는 것만 생각을 하자.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첫 종목 내사랑 연우님께서 올려주신 신흥 SAC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목표가 1, 2차로 나눠 주셨죠. 1차는 5만 1,000원, 그리고 2차 5만 7,000원 말씀을 해 주셨고요. 6만 7,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3만 9,000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현우 팀장님께서도 비슷한 뷰, 그러니까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 의견 1차 목표가는 5만 500원, 2차는 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3만 8,500원 제시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신흥 SEC에 대해서는 종목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위안이 되죠. 예. 내가 너무 종목을 잘못 산 건 아닌가 너무 탓하지 마시고 한번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믿고 이 목표가와 함께 잘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우리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2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꿀팁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도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종목은 오늘 또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죠. 올라왔는데 네. 글쎄요. 저는 항상 이거 상장을 앞두고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다 오를까 아니면은 두산 로보틱스만 오르고 다 떨어질까 이걸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쵸. 결론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만 올랐고 그것도 뭐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승부님께서 로보티즈 올려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25,100원입니다. 오늘 거의 10% 가깝게 밀려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비중은 10%를 담고 계십니다. 자, 로봇이 살아나는 부분은 아니고 오늘은 좀 전혀 반대적 상황이셔가지고 승부님께서는 안타깝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 이 로보티즈 이제 과도한 매도인가 이런 또 생각 듭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자 의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주식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언제 끝났습니다. 추세로 파동상으로 봐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SPG도 그렇고 네. 저는 다 마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멘텀이 두산 로보틱스 들어오면서 모멘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필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만약 9월 초에 만약에 상장을 했으면 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네, 장이 어저께 폭락했는데 오늘 상장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심리적으로.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일단 레인보우보다 싸다 뭐 어쩌고 그런데 그런 비교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요. 로보티저 이 종목도 액추에이터 뭐 다이내믹도 있고 하고 있고 뭐 솔루션 자율주행 기반에서 하겠다. 저는 거의 수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다수 로봇 회사는. 올해 로봇 작년부터 대다수 시세가 많이 갔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모멘텀도 있었지만 다른 그러면 이제 고성장주인 이제 2차 전지 양극재가 막 하면서 다른 것도 이제 뭐 리튬 관련 막 하고 그다 다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로봇도 그러면 앞으로 뭐 로봇에서 많이 쓴다고 전체 시장 규모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분석하는 것 자체도 지금 너무 긍정적 분석이 났고 거기에 가치의 절반 정도 깎아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다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식 관련된 뭐 암이라든지 이렇게 로봇을 넣어도 매출이 갑자기 삼성으로 들어가니까
크게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삼성이 반도체 관련된 공장에 2030년 전부 다 로봇화해서 인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같이 협력하니까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실제로 매출은 많이 뛰니까 거기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죠. 수조 원으로 시가총액으로. 그러면 나머지 관련된 협동 로봇이라는 산업 로봇은 거의 성장이 아주 느릴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쪽도 결국은 중국한테 밀립니다. 경쟁력에서. 그래서 저는 나머지 그냥 이름만 있는 로보티즈뿐만 이런 대다수 매출도 얼마 안 되고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티스도 뭐 상반기 매출 237억밖에 안 되니까 네. 미래를 보더라 너무 많이 시가가 총액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로봇은 다 매도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3만 원대, SPG도 4만 원 다 정리하고 없거든요. 완전 그처럼 그러면 내려가면 계속 반등을 얘기하는데 이제 반등이 아니라 추세 하락이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충분히 하락해서 남들이 관심 아무 없고 그때 폭락하면 그때 다시 사면 또 패만 올라오거든요. 로봇주는. 그렇게 보고 내년에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매도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손실이 얼마 안 있으니까 아마 어제 그저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절을 뭐 내려놓은 반등하면 기본적으로 24,000원 정도 아니면 손절가는 여기 추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21,000원 손절가와 목표가 24,000원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로봇과 관련해서 시세가 좀 나왔다라는 다 나왔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전량 매도 의견,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 21,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볼 텐데요. 네. 이 종목도 오늘의 하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쵸. 바로 SPG라는 연달아, 종목이고요. 예. 최진숙 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매수가는 38,200원이고요. 비중 15%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11%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앞서서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로봇은 이제 전량 다 매도를 해라라는 시그널을 전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SPG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요. 로봇주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렇게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차갑게 보이지만 제가 절대 차갑게 말을 안 하는데 너무 차가워 보여요. 동그랗게 보입니다. 가까이 동그랗게. 다가갈 수가 없어. 네, 이게 원래는 이게 카메라 꺼져 있으면 혼을 내야 되는데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까? 성장주에 투자를 하실 때랑 네. IPO에 투자하실 때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결과가 나오면 아니면 상장하면 당일에 전량 매도를 해라. 근데 이제 보니까 저희 작은 어머니 같으신 분이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반등 나올까봐 로봇주 성장성 강하다니까 반등 나올까봐 좀 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굳이 이게 모든 게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이 다 결과론적이 될까 이미 벌어져 버렸으니까 어떤 이제 IPO 했을 때 이 종목이 3일 연속 양봉이 나올지 3일 쉬었다가 올라갈지 3일 있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밀릴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그 섹터랑 그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가치 만약 혹시라도 저평가 매를 갖고 있거나 근데 이런 것들 다 고려해도 사실 막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나오고 있고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IPO 종목의 세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10중 8구는 밀립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가 사실 경우의 수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SPG는 이제 감속기 로봇을 만들 때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감속기 기업이고 SPG는 이제 감속기 중에서 이제 대장급 종목에 소속하고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월풀, 그다음 제너럴 일렉트릭 이렇게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워낙 위풍당당한 호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 갖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중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만약에 나는 손절할 수 있어. 난 손절할 수 있어라고 하시면은 원래는 60일선 이탈해서 못 올라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계적인 손절가는 제가 31,500원을 말씀드리는데 60일선 이탈했다가 만약에 밑골이 달리면서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SPG를 손절하고 다른 뭐 2차 전지나 초전업체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손절 말씀 드리는데 작은 어머니 같으신 분 같아서 손절 못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실적이 나오니까 29,500원에서 28,000원까지 좀 추가 매수하는데 추가 매수할 때는 당연히 저점 잡히는 거 보고 매크로 변수가 개선된 거 보고 추가적인 변수가
나오는지 보고 볼 게 많네요. 예, 그래서 한 일단 2주는 조금 네. 덮어 놓으시고 2주 뒤에 이제 손 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시고 성장주가 투심 돌았나 이렇게 보시고 추가 매수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주 안에 추가적인 변수 없이 로봇주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다시 나온다든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으니까 이제 다음 타자는 하나 로보틱스겠죠. 그다음에 뭐 삼성이랑 LG가 또 어떤 로봇 산업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이런 뷰 나올 것 같고 뭐 기준금리 인상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AI 소프트웨어랑 로봇이 이제 일봉 차트 보면 음봉이 나오긴 있는데 양봉 나온 달도 있는데 이 양봉 나온 날이 추가적인 매크로 변수가 이제 나올 만큼 나왔겠지. 그 다음에 뉴욕 시장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 들어왔을 때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왔던 거니까 이 종목이 저력은 있다.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요령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빨리 매크로 변수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악재가. 그래서 악재가 그만 나와서 성장주의 투심 개선돼가지고 반등 나오면 38,000원부터 45,000원까지 일단 비중 관리 다시 해보고 네. 45,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제발 돌파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따끔한 충고의 말씀과 함께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네. 31,500원이 일단 지켜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지 그 안에서 로봇주들의 흐름이 또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좀 확인하고 지켜보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9,5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제발 좀 시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상승에 대한 기원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목표가 38,000원, 45,000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이제 02325에 8200번도 연락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 맞춰서 다시 이제 콜백, 그러니까 전화를 드리거든요. 순서가 되면. 네, 근데 이거 그쵸? 저희가 02로 뜬단 말이에요. 02 서울 전화로. 그러니까 괜히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괜히 모르는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화가 이제 딱 돼서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다시 안 받으시는 바람에 그냥 다른 방식으로밖에 진단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서 070 아니에요. 02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 종목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전화 네. 직접 연결되셔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다르죠. 더욱더 심층적인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전화 연결이 되셨으면 전화 올 때까지 꼭 한번 또 핸드폰 또 무음으로 해놓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 계시거든요. 있죠. 네, 그런 맞아요. 일이 없도록 꼭 연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화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종목 심텍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6,000원에 30%신데 어쨌든 수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흔들리다가 이제 장 후반에 좀 상승세를 좀 타면서 견조하게 좀 마무리를 지은 심텍이 되겠는데요. 자, PCB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심텍 어떻게 보십니까? 심텍이 이제 PCB 업체거든요. 네네. PCB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심텍만 안정적으로 잘 올라갔는데 그 중에 우리 뭐 엔비디아 관련된 뭐 이쪽에 PCB 업체 수에는 이수페타시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PCB, FPCB 업체라든지 코리아스키라든지 뭐 BH라든지 이런 쪽은 끊임없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FPCB도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거랑 또 이제 IT용에 막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 IT용에 들어가는 PCB는 마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싸구려. 네, 그렇죠. 뭐 반도체 들어간 PCB 쪽이 훨씬 더 기술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PCB 쪽에 가장 기술 좋은 거는 뭐 이수페타시 적층으로 쌓는 MLB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에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수페타시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심텍은 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냐면 지금 적자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도 기관이 꾸준히 산 상태예요. 그래서 기관이 왜 꾸준히 샀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금융투자하고 투신분 이렇게 쭉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이 이제 쭉 꾸준히 이제 치를 때 샀는데 그러면 뭐 상품에 쪽 여러 개 좀 기초에 좀 들어갔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에소페타시스라든지 심태가 같이 여러 가지 묶여서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이제 기관이 안 사면 주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한 3만 원에서 한 20, 30% 올라와. 지금 장 나쁜데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2022년도 3월 달에 58,100원. 이때는 이익이 아주 잘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컨센서스 보면 22년도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 24억 3,224억 나오고 1조 7천억. 올해는 1조도 안 나올 거고 매출액이 영업 적자가 전환되고요. 그러면 이 3,500억 이익 난 게 앞으로 언제 이 돌파할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21년도도 1,700억 나오는데 내년에 그 정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현재 그러면 고평가예요. 더 가기가 네, 그렇죠. 네.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기관이 사서 올라와 있다. 그러면 누군가 기관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뭐 외국인 사든지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올라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뭐 절반은 목표가 36,000원 드리겠습니다. 36,000원은 길게 보더라도 목표가가 기준을 보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36,000원이 정도가 36,000원에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 35,000원 여기 61평선 잘 유지되는데 아마 깨지면 그때 손절하면 되지 않을까. 61평선 깨진다는 기간이 팔든지 뭔가 있다는 거죠. 수급이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62평선 깨지면 62평선 36,000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35,000원 정도 손절가로 드리고 목표가 36,000원 목표가가 36,000원이고 36,000원에서 지금 38,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목표가 36,000원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박스가 상단이니까 44,000원입니다. 44,000원. 네, 너무 좁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미 숨 막힌다 이 생각을 좀 44,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심텍과 관련해서 우선 목표가 44,000원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턴테이블님께서 몇 시부터 신청해야 상담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런 신박한 질문입니다. 저희 9시 딱 시작부터 남겨주시면 가장 그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저희 방송에서 진단을 해드렸던 종목은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다. 다른 데서 했나 보구나. 다른 종목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저희한테 모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택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 확실한 해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던 거는 저 토마토 TV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맞아요. VOD로 남겨져 있어요, 다. 그러니까 종목 하나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겨주셔도 되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저희 살펴볼까요? 아까 기아 했었는데 그럼 또 현대차 빼놓으면 또 서운하죠. 왔다 갔다 하네요, 장동 그러니까요. 네. 자, 솔리마르님의 현대차 진단하겠습니다. 20만 4천 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13%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현대차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뭐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사실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렇습니까? 어떤 주가 변동성이 크거든요. 시가총액 잘못되어 있고 뭐 실적 추이는 현대차랑 기아가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배당을 이제 현대차가 많이 주고 그래도 실적이 현대차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기아가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기아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옛날에 기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추이도 기아가 현대차보다 낮고 배당도 기아가 현대차보다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신 거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말씀드리면 네. 그냥 이제 개인적인 그 선호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완성차를 안 갖고 있었는데 뭐 사지? 라고 한다면 기아가 조금 더 낫다. 근데 뭐 현대차를 갖고 계시니까 현대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현대차가 완성차의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완성차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먼저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중순에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2, 4분기에 너무 실적을 발표를 잘 하다 보니까 3, 4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피크를 기록을 하지 않을까 이런 뷰가 나오면서 밀렸고, 근데 이제 8월이랑 9월 전기차 인도량을 보면은 우리 예상치를 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2분기 실적 발표 잘했는데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못하겠네 해서 밀렸다가 3분기에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은 선전하겠네? 이런 뷰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거죠. 수급 동향을 보면은, 수급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모으고 있죠. 9월 14일, 9월 8일 빼고는 외인이 다 샀고, 기관도 9월 21일, 26, 27일 빼고는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은 21선을 9월 13일에 돌파하고, 60일선 돌파 못하고 밀렸지만 21선을 다시 지지하는 모습. 이 60일선과 21선 사이 갇혔는데 수급 동향이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배당도 주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지금 업종 퍼가 11.2인데 현재 퍼가 7.18이죠. 그 다음에 12개월 선행퍼가 4.44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 매력도 더더욱 더 커질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등의 전기차 판매량 꾸준하게 피크는 확인했지만 우려만큼 못 팔진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전기차랑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손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심이 없다라고 하시면 조금 보유 기간을 길면 안전하게 꺼내실 수 있으실 것 같다. 요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18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제가 20만 2천 원, 2차 목표가는 뭐 20만 8천 원, 21만 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만 원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보유 기간은 많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영악하게 매매해보자. 여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18만 원 손절가고요. 1차 20만 2천 원, 2차는 21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을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네, 두산이고요. 두산.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1만 원이고 5%. 네네. 오늘 두산이 많이 내렸네요.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뭐 어떻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으려나? 네. 아무래도 손절가는 어떻게 돼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군요. 안 그래도 네네. 오늘 뭐 이벤트가 두산 관련해서 또 로보틱스가 크게 상장하고 있었으니까. 하니까 예, 한번 네. 크게 흔들리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네.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며칠 전에 사신 거죠? 네, 그럼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오늘 아침에 계속, 아침에 1분 정도 쭉 가다가 계속 내려갔는데, 예. 그럼 이걸 왜 안 파셨어요? 아니요, 일부 팔았어요. 팔고 좀 남은 거예요? 네, 그거 다 파실지 왜 조금 남겼어요? 미련이 그러게 있었어요? 말이에요. 11만 원 있으니까 네, 오늘 시가가 10만 9,100원이다가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갔으니까 예. 내가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기대했다가 안 되면 기대가 실패로 하면 난 언제 손절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니, 이런 이렇게 대놨는데. 네, 대놨는데 체결 안 됐어요? 예, 미체결된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테마처럼 아침에 막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죠? 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보고 있다가 아침에 오늘 10월 어저께 이제 오늘 10월 어저께 11만 6천 쭉 갔다가 어제 이미 어저께부터 11만 3천에 깨져 버렸잖아요.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 하단은 깨졌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거 잘 안 되거든. 이미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어제 계속 이렇게 빠져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개파락해서 내려갔죠. 9시에. 네, 따상을 못 간 거잖아요. 두산 네. 로보틱스가. 그럼 따상을 사람들은 막 기대를 했는데 물량도 좋다 했는데 못 가시니까 네. 시가 때리면 시가 빠지면 무조건 일단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만 9천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밑에 때린다도 9만 9천 원 뭐 그러면 10만 원 정도니까 이렇게 20%까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죠? 20%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하루에. 그 10% 사가지고 만약에 절반 팔고 5% 남았다 치면 10% 사가지고 내가 1억이면 1,000만 원 사가지고 20%면 200만 날라갔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1억 중에 2% 날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식을 조금씩 사가지고 예. 막 20% 먹어봤자 돈도 안 되지만 20% 깨먹어도 돈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기대했으면 안 되면 바로 던지는 게 더 습관이 더 중요해요, 이런 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두산 이 지주사가 완전 구조조정 끝나서 아직 기업이 전체 두산 로보틱스가 저거 상장하면서 돈 많이 들어왔죠. 그다음 두산 관련된 계열 전체 중장비 관련된 여러 가지 중전기 관련된 것은 요번에 물가가 올라가 전쟁 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 실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두산 이 지주사 자체도 보면 주가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과거에 2021년도 11월 달 주가가 뭐 올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도까지 돌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내려오면 이미 주식은 이 가격에서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9월 달에 이미 주가는 오늘 주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주식은 9월 중순에 이미 12만 원 정도의 12편 11만 7천은 이미 매도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올렸다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미 반영이 다 된 상태예요. 주가가 두산 로보틱스. 그러면 이제부터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주식은 이렇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바닥권까지 실적 대비에 한 10배 정도도 안 되니까. 근데 지주사가 이익의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그 정도 하면 5배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반등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내일 뭐 올라온다면 그냥 손절하고 관심을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은 얼마 정도까지? 분봉 이게 이제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9만 4천 원, 5천 정도, 네. 9만 4천 원 정도 가면 매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시청자님 두산 관련해가지고 좀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손실 나기 전에 잘 나오시는 선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해결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세요. 기운이 많이 빠지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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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많은 손실이 나면 더 힘이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종목 한 가지만 더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예. 젠큐릭스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께서 남겨주셨고 6,670원에 20%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도 이 가격은 좀 찍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다시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기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지금 AI 진단이나 이런 쪽을 좀 확실히 성장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온 뉴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정신을 빨리 차리면 빨리 안전에 꺼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만약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면 조금 보유 기간이 길어지되 실적이 조금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을 왜 샀고 어떤 투자 포인트로 사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 별로 권해드리지 않지만 제가 뭐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업 계열을 보면 분자 진단 검사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2018년에 상장을 했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7년간 안 나와도 보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을 뭐 실적 보고 중장기로 매수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있어도 뭐 시젠이나 뭐 랩지노믹스, SD바이오센서 이런 종목을 사지 젠큐릭스 같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거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도 2020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나왔는데 그때는 뭐 진단키트들이 워낙 화랑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젠이나 SD바이오센서는 이제 적자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진단키트가 많이 안 팔려요. 젠큐릭스도 지금 21년, 22년 최근 분기 실적 적자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7년 뒤면 2025년까지는 보유에 문제 없지만 2025년까지 보유하시려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판매 허가 받았다고 하고 자궁 내마감 돌연변이 검사기기 호주에서 판매 허가 받았다는 뉴스 나왔고 딥노이드랑 AI 암 진단 분야 협력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판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 지으셔도 되는 종목인데 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짚고 오셨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 봤을 때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대응이 들어갔었어야 했죠. 하지만 대응 못 하셨으니까 다음은 이제 60일선에서 지지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4,700원에서 한 4,800원 정도 손절가 잡아드리고 수급을 보면은 수급이 엄청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매수 들어오다 오늘 뭐 호재성 뉴스가 제가 갑상선압 동반진환 뉴스가 8시간 전에 났으니까 오늘 뉴스 나오면서 호재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는데 개인 중에 이제 11억은 물렸고 외국인과 기관은 11억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청산 기회가 만약에 시장이 정말 좁은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 젠큐릭스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세 봤을 때는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손절가는 제가 4,800에서 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만약에 맥점 나왔을 때는 7,000원 일단 1차 비중 줄이는 가격대 7,000원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8,000원 드리고 사실 젠큐릭스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단키트 뉴스가 나오든가 네. 뭐 원숭이 두 창이 흥행하든가 악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젠큐릭스가 상승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라 이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예. 젠큐릭스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어떻게 해서든 젠큐릭스가 호재 동반한다고 하면은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0일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젠큐릭스 60일선 4,800원에서 5,000원 사이이고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영국 증시만 0.5% 오르고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면서 네.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비농업 고용지수 관련된 부분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인을 경계감이 해봐야 되니까. 아직도 유럽에서도 좀 반응이 있는 거고 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장을 했는데 뭐 크게 등락 없습니다. 약간의 약보합 정도. 다우존스가 한 0.19 그리고 많이 밀리는 게 한 0.25, 0.27 정도니까 약간 약세로 지금 현재 경계감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도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 시장을 이겨내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시죠.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